페이지에서 인쇄된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그런 정보의 과잉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써 있는데요. 딱 이 말만 봐서는 느낌이 적게 오죠. 근데 인제 읽다가 보면은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인제 작가가 자기가 인제 그 198 쪽을 보시면 어 자기가 인제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인제 되게 잘 나가는 어떤 그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제 물어봤죠. 아날로그와 그 디지털적인 거를. 근데 인제 거기에서 이 여자분이 어 "왜 책을 쓰려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책을 쓰려고 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에서 이 사람이 좀 충격을 받아요. 그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198 쪽에 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어 그녀가 말한 거는 "사람들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원하죠. 그러니 나처럼 예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문화의 상징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채로 점점 가난해지거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팅을 마치고 나오면서 충격에 빠졌다. 스키 전부대처럼 코가 높은 전직 모델 출신의 그녀는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기에 만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글쓰기가 직업인 나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문제 제기가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던 걸까? 도대체 왜 나는 또 하나의 책을 쓰고 있었던 거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 그거 왜 하냐."고 지금 이 시대에 뭐 이렇게 딱 한번 찔러 주면 되게 사실은 여운이 남아서 내내 충격 속에 빠지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서도 이 사람이 피력한 거를 보면 이 여자가 되게 예쁘게 생겼나 보죠. 근데 그거를 스키 전봇대처럼 코가 높은 전직 모델 출신. 그러니까 되게 비주얼이 좋은 그녀에게 한마디 들은 거가 계속 자존감이 떨어졌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내가 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되게 어 이렇게 소심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 또 200 쪽을 보면요. 200쪽 그 위에 보면은 그 아날로그는 디지털 출판사들이 겪는 온갖 문제들, 즉 인게이지먼트, 끈끈함, 발견성 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만약 종이 출판과 디지털 출판의 등 순서가 바뀌었다면 종이 출판이 오히려 디지털 출판을 파괴하는 혁신 기술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출판물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이런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죽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어 특별한 어떤 북클럽이라는 이제 그 출판 잡지의 그 어떤 성공적인 예가 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런던의 어떤 트레이디한 동네에 바에서 북클럽이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인제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20 대와 30대 초반이었다는 거죠. 독립 잡지 구독 서비스인 그 스택의 창립자 스티븐 왓슨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날로그적인 출판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잡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서 쭉 지나가서 202쪽에 위에 보면 나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인쇄 잡지가 어 이제 그 약간 그런 어떤 파티, 북클럽 파티에 초청된 어떤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한. 이 잡지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국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박 씨예요. 그래서 그 여자 나와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리사 박이라는 여성분이 초청이 돼서 인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자기가 그 얼마 전에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인쇄 잡지가 디지털 잡지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리사 박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온라인 제품보다 인쇄 제품에 대해 훨씬 더 빨리 알게 되죠."라고 대답이 돌아왔다. 이제 여기가 다 줄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점이나 호텔이나 열차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당신 옆에서 저희 잡지를 읽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 바로 띄겠죠. 제품을 현실 세계에 내놓으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리사 박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여자는 이제 잡지사를 만들고 성공했으니까. 그 밑에 보면 "디지털이 인쇄를 죽일 것이다."라는 헤드라인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가까운 찻집에서 나와 한담을 나누던 제러미 레슬리가 말했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203쪽에 위에 보면 사실은 문을 닫는 잡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잡지가 창간됐다. 알고 보니까 항상 그 망하는 잡지사가 있지만 계속 또 창간되는 잡지사가 많다는 거죠. 204쪽에 보면 중간에 스티브 왓슨도 이런 인쇄물의 르네상스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잡지 붐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디지털이 흥행할수록 또 잡지를 찾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종이의 영속성이 온라인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한 단계 높은 신뢰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그 종이가 주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디지털에서 읽는 거 말고 종이로 읽었을 때 신뢰성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05쪽에 위에 보면 전통적인 잡지 시장은 지독하게 낭비적인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고 207쪽에 또 중간에 보면 디지털이 답이라고 생각하여 디지털로 뛰어든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막 시대의 흐름은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디지털로 뛰어드는데 디지털에서 돈 버는 사람은 진짜 10%도 안 된대요. 엄청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디지털이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쵸? 우리 디지털로 여기 그 온라인에다 올리는 거는 대부분 공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디지털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고 있대요. 209쪽에 중간에 보면 인쇄 광고는 디지털 광고보다 높은 인게지먼트를 갖는다. 사람들은 디지털 광고보다 인쇄 광고를 더 오랫동안 보게 된다. 또한 알고리즘에 의해 광고가 배치되는 디지털 광고에 비해 인쇄 광고는 언제 어떤 식으로 광고를 노출할 것인지에 대해 브랜드와 매체 모두에게 더 많은 통찰력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구글이나 우리는 디지털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 전 세계 1위 구글이잖아요. 근데 그 구글이나 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성공하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디지털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분석이 적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튜브나 구글의 분석만 들으니까.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다른 회사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서 봤어요. 209쪽 밑에 보면 인쇄 독자가 디지털 독자보다 가치 있는 셈이죠. 독자들은 제품의 두터운 친밀감과 충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브랜드 광고로 전이 되지요. 제가 지금 읽어주는 거는 좀 줄쳐놓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10쪽에 위에 보면은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요.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헤르의 말이다. 이거 너무 맞지 않아요? 그쵸? 온라인에서 우리는 진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진짜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없거든요. 이걸 찝더라고요. 그리고 210쪽에 보면 밑에 인쇄물은 마케팅 경험을 전달하는 데 뛰어나죠. 방해 없이 이어지고 독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이에요. 인쇄 광고는 보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팝업 광고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주목을 받습니다. 팝업 광고가 뜨면 우리는 곧장 광고창을 닫아버리잖아요. 그쵸? 우리 유튜브로 보다가 광고 뜨면 이렇게 X치인데 클릭해버리죠. 그런데 인쇄 광고가 나온다고 그 페이지를 찢어버리지는 않죠. 보컬이 말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뉴스킨을 하면서도 인스타나 이런 걸로 광고를 하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전단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단지는 두고 가면 시간 됐을 때 본단 말이에요. 더 길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보세요. 211쪽에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큰 차이점은 결과물에 대해 즉각적인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있다. 대부분의 인쇄 미디어들은 몇 달러 사야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들은 공짜다. 이 차이는 광고주가 최대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독자 가치만 하락할 뿐이다. 새로 창간하는 독립잡지는 잡지를 무료로 뿌리기보다는 판매하는 쪽을 택한다. 공짜 콘텐츠 모델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디어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월프가 2015년 뉴욕타임즈에 썼듯이 온라인 미디어는 공짜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수백만 개의 눈동자들은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슬쩍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점점 돈을 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스타나 온라인으로 광고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 눈에 들어간다는 거죠. 212쪽의 밑에 보면 우리는 인쇄 광고가 소멸한 거라는 가정하에 비즈니스 모델을 세웠습니다. 광고비를 따겠다고 콘텐츠를 무료로 뿌린다면 광고비가 없어졌을 경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을 뛰어드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수익성을 계산하지 않고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니까 되겠다 하고 뛰어드는 거죠. 213쪽에 보면 스탠디지는 이코노미스트가 실제로 성장한 이유를 완독 가능성에서 찾는다. 그것은 독자가 잡지 한 권을 정말로 끝까지 읽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독자가 잡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느끼는 더 스마트해지는 듯한 느낌을 팝니다. 그건 일종의 카타르시스죠.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 잡지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와는 달리 뉴스 웹사이트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와 업데이트와 특집 기사의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것이 끝없는 컨텐츠가 웹사이트의 매력이기도 하니까. 스탠디지가 흥미로워하는 점은 나이 든 독자들은 디지털 구독을 늘리는 반면 젊은 독자들은 인쇄 잡지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젊은 독자들이 인쇄물에 몰리고 있다는 것은 또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당신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보여주려고 아이패드를 아무데나 놓아둘 수는 없으니까요. 스탠디지의 말이다. 아이패드에 관한 스탠디지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기는 디지털 출판의 원대한 약속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14쪽에 중간에 보면 종이 포맷은
여전히 가장 우선적으로 다가가고 싶어하는 매체다. 독자는 인쇄물을 들고 앉거나 눕거나 돌아다니거나 한다. 태블릿은 시장에서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태다. 그 아이패드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이목을 끌었지만 지금은 성장을 멈췄대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집에 아이패드 굴러다니고 있지 않나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214쪽 밑에 보면 이유는 단순하다. 종이로 읽는 것은 대단히 기능적이고 우리에게 거의 타고난 듯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종이로 글을 읽을 때는 마리아 세브레콘디가 몰스킨 노트의 매력을 설명했던 것처럼 오감을 사용하게 된다. 216쪽 위에 보면 패션 광고가 온라인으로 넘어올 거란 큰 기대가 늘 있었죠. 마틴은 자신이 디지털 매체에서 일하던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젠틀우먼 잡지에 광고를 싣는 샤넬 같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은 이제 인쇄 광고비를 크게 늘리고 있다. 그 이유는 잘 디자인한 온라인 광고조차도 컴퓨터 스크린에서는 값싸 보이기 때문이다. 마틴이 확신하는 것처럼 인쇄는 럭셔리 아이템이 되었다. 종이가 터무니없이 없는 낭비라고 떠든다면 그건 그만큼 종이가 럭셔리해졌다는 뜻이죠. 마치 가죽처럼요. 마틴이 말했다.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그 인쇄물로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거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잡지에 있는 그 뭐 샤넬이나 그런 브랜드를 볼 때는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스타에 있는 거는 그렇게 보고 지나가죠. 근데 종이에 있는 거는 옷도 자세히 보고 가방도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인쇄물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217쪽의 밑에 보면 독자들은 집에 놓인 잡지를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다른 독자에게 건네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독자가 또 다른 독자에게 건네줄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웹사이트나 아이패드는 기사를 한 번만 보죠. 터크가 말했다. 인쇄물은 독자에게 뜻밖의 발견을 재미로 선사하기도 한다. 우리가 인스타에서 본 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하진 않아요. 그쵸? 근데 잡지는 진짜 이렇게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하죠.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단지 종이 위에 인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물이 더 좋아 보인다. 광고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이 모든 장점을 덕분에 모노클의 비싼 가격이 독자와 광고주에게 정당화된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만큼은 인쇄 잡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추는 분명히 뒤로 돌아왔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낭만이 없어요. 인쇄된 종이에는 낭만이 있죠. 촉감이 느껴지고 아름답죠. 페이지에서는 야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웹사이트에서는 야망의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터크가 말했다. 모노클이 파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 낭만과 아날로그 야망이다. 정말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잡지에서 그 어떤 컨셉을 잡아서 명품이 광고 이렇게 찍혀진 걸 보면 거기에 진짜 나도 이런 인생이 돼서 이런 모델처럼 이런 걸 한번 꿈꿀 거야 하는 야망이 이글이글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스타에서 이렇게 광고된 걸 보면서 야망이 이글이글 타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모델이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거든요. 진짜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219쪽의 중간에 보면 정보를 얻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는 종이신문이 요란한 트위터 피드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한 정신을 고양시키는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도서관에 비유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과 웹사이트로 글을 읽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221쪽의 중간에 보면 뉴욕타임즈 독자들이 충성도와 진지하게 비교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신문사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믿고 꾸준히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곳이고, 다른 쪽은 사람들이 어 낚시성 헤드라인에 걸려서 그때그때 클릭하고 훑어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일반적인 신문 있잖아요. 그것과 타임즈를 비교한 거예요. 근데 타임즈는 어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독자들이 모든 부분을 읽잖아요. 근데 신문은 헤드라인에 쓸데없는 그런 어떤 정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인기몰이를 위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개인적인 어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 헤드라인에 막 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런 거는 사실은 잡지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잡지를 읽으려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2쪽의 중간에 보면 우리가 종이신문을 놓지 않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잘 만든 옛날식 종이신문에서 대부분 그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229쪽에 밑에 보면 왜 책을 내는가 하는 질문으로 되돌아갔다. 그 처음에 그 여자분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이 작가님이. 그 얘기를 뒤에서 이제 마무리해요. 사람들이 인쇄물을 선택하는 데는 분명하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인쇄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광고도 인쇄물에서 더 잘 먹힌다. 보기도 좋고 수익 모델도 분명하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정말 비이성적이었다. 나는 인쇄된 페이지에 대한 애정으로 종이에 인쇄될 글을 썼다. 그런 애정은 내 부모님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부모님은 내게 책을 읽어주시고 잡지에 정기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집을 다양한 인쇄물로 가득 채우시면서 내 인생의 자양분을 마련해 주셨다. 매일 밤 딸아이가 책꽂이로 달려가서 자기 전에 읽을 이야기를 골라올 때마다 내 딸에게 인쇄물에 대한 애정을 발견하고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느낌을 받는다. 12세기 유대인 학자 유다 이브 티본은 거의 1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책을 당신의 보물로 삼고 서가의 기쁨의 정원으로 가꾸어라.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인쇄된 페이지에 대한 애정이 나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날로그 산업으로 끌고 왔다. 나는 페이지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은 읽을 것이다. 맨 밑에 보면요. 손으로 집어들거나 어딘가에 두고 오거나 마구 흔들거나 지하철에서도 읽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사물을 그 무엇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위드의 말이 있다. 우리는 런던에서 함께 미술 전시회를 관람했고 위드는 거기 있던 뉴스페이퍼 클럽의 인쇄물을 집어들었다. 우리가 해낸 일로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5장을 마무리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쇄물에 의해서 우리가 습득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남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깊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읽게 되는 거는 허접한 걸 읽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자양분이 되는 걸 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에서 읽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내가 읽었는데 우리가 보통 책을 한 번 읽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두세 번 읽지 않나요? 제가 정말 한 10번쯤 읽은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몇 번씩 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이 갖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쇄물의 역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최초의 인쇄물은 이집트의 프리스 파피루스라는 그 파피루스에다가 써놓은 그 패러독스라는 책이 발견됐는데 그 2000년 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적은 거죠. 인쇄가 된 건 아니죠. 근데 첫 번째 인쇄는 중국의 그 105년에 종이가 발명이 됐고 그리고 목판이 중국에서 발명을 한 거예요. 목판이. 그래서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 당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그 인쇄물이 동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서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751년에 목판 인쇄물이 불교의 경문이죠. 그게 최초로 벌어졌는데 어 그 팔만대장경이 그래서 유명한 거거든요. 16년간 그 목판을 제작했대요. 엄청난 거죠, 고려 시대에. 근데 사실은 어 금속 활자 있잖아요. 목판 활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1234년에 우리나라에서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에서 했어요. 금속을. 그래서 그걸로 찍어낸 게 1377년에 직지심경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랑스 선교사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직지심경이 있는데 그게 인류 최초의 어 그 인쇄물이에요. 금속으로 된.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된 그 금속 활자 직지심경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 처음으로 한 그 독일에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1883년에 했는데 그거를 1445년에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유럽에 퍼뜨렸거든요. 근데 그게 직지신경보다 70년 뒤에요.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사실 구텐베르크가 직지신경을 보고 고안해서 만든 거다. 그 사람이 그냥 만든 게 아니다라고 계속 그 학술지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영국에 있는 존 홉스라는 교수는 그 직지신경을 보고 구텐베르크가 만든 거고 그 활자는 유럽이 아니라 한국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이분이 논문을 쓰고 어 지금도 주장을 하고 계세요. 진짜 한국이 대단하다는 거를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동양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쇄물이 주는 거는 문맹 퇴치였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그 인쇄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 구텐베르크가 한 첫 번째 인쇄물은 성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거는 불교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인쇄물 때문에 인류는 엄청나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하는 그 광고에서도 인쇄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그 에이즈락 부스트에 인쇄물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선릉에 가는데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로 전달하는 게 또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오랜 여운을 주고 그리고 여러 번을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더욱더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